교수님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편 비상구 진입에 대한 논란도 뭐 뜨거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그 생각하세요? 문제도 제가 네. 가장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자료가 좀 부족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증언을 종합해봤습니다. 실제 갔다 온 사람들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두 개가 엇갈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화염에 미치지 않았고 충분히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2층의 진입 비상구가 분명히 노출돼 있고 네. 따라서 그것을 그 손잡이 부분 시정 장치만 파괴하면 간단히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진입한 다음에 거기가 무슨 뭐 장롱으로 막혀 있던 무슨 바구니로 막혀 있던 그거는 일도 아니다. 네. 라는 식의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가 되고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네. 지금 뭐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구조상 봤을 때 겉보기는 멀쩡해도 그렇게 멀쩡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목욕탕 내부의 천장 부분이 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겉에선 멀쩡해도 천정 속으로 연결된 부분에서는 분명히 비상구 주변도 연소가 일어났을 수가 있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비상구 상부에 연소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하고 예. 그러면 그것들에 의해서 비상구의 문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열변형이나 부분 파괴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비상구를 단순히 시정장치를 파괴하는 것만 가지고 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도 문을 파쇄할 수 있는 구조대가 필요하고 네. 또 인력을 집중시켜야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열기류가 네. 과연 소방이 그 면체에 양압 면체에 공기호흡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춘 상태에서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겠나 아니었겠나 하는 문제인데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웬만한 경우에 한정된 시간에서 2층 정도 위치라면 진입할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네. 플래시오버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복장을 하면 또 그런 훈련도 있고 네. 우리나라에선 이제부터 시작하게 되겠지만 단지 그 열기류가 어느 정도 이상 위험하다고 할 때는 그리고 조만간 진압해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환경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환경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영상 중에서 그 통로 쪽에서 화염이 찍혔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예. 근데 나오고 거기에서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화염이 분출될 정도였다면 네. 특히 수직 통로에서는 네. 조금 기다렸다 진입을 해야지 그거를 불을 끄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화염이라는 건 화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벽에 불이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신중을 요하는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갔을 때 그 비상구를 그 해체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왜 지하부터 들어가느냐 네. 또는 왜 3층 수색했느냐 네, 그렇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비상구의 주변의 파괴 손상 현상 등으로 인해서 네. 비상구를 당장 여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선은 확실히 해체할 수 있는 구조대가 투입이 될 때까지 대기를 하고 네. 그 시간에 그 인력을 같은 형태로 희생자가 있을 수 있지만 진입이 쉬운 네. 장소에 투입해서 수색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뭐래도. 네. 이쪽에선 지금 문도 열려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사람이 안 들어가고 저쪽에서 문 열기도 힘든 거에 다 달라붙어서 하다가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문 열려 있으면 안에서는 호흡도 할 수 있으니까 생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그게 아닌 게 아까 말씀드린 동탄 사고에서도 창문이 열려 있든 말든 그것이 이 화재 시에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공기 유통이 없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워낙 센 화재에서 부족한 인력을 운영하면서 만만해 보이지 않는 작업을 피하고 우선 필요한 요구조자가 있는 쪽으로 사람을 쓰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안타깝게도 목욕탕이 수색 대상에서 후순위가 됐던 게 아니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그 뒤쪽 비상구에 관련해서 이 진입에 대한 시간, 사실 시간들도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이 있지만 뭐 일찍부터 진입을 했었을 때에 과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소의 화세라든가 도착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늦었을 수도 있다. 있어. 왜냐하면 그게 예. 그 겉으로 보이는 연소의 그 화세가 아니라 화물용 엘리베이터라든가 네. 화물용 뭐 네. 물은 나르는 거 있잖아. 예. 등등해서 그 내부의 건물 구조로 해서 내부에서 천장을 타고 전체 건물로 퍼져나간 부분들이 상당히 큰 화재이기 때문에 예. 겉에서 봐서 화재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연소가 일어났으니까 4시 16분 정도에 마지막 통화가 될 정도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장 지휘관이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곳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건물 내부가 이미 네. 여기저기 연소가 되고 있다는 느낌 받았을 거예요. 창문마다 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그래서 그런 판단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이 있고 네. 그런 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지휘에 대한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논란이 또 있어요. 그 창문 파괴, 2층 진입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소방이 이런 말씀들이 좀 많으시고 또 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이것이 적극적 소극적의 문제이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이냐 이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인원과 장비가 있을 때 네. 과감하게 돌파하지 않은 부분이 소방관에게 미칠 안전의 문제를 과도하게 생각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가 결국은 적극적이냐 아니냐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입할 만한 자원이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네. 적극적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같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이 화재를 제압하려면 예. 어디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냐 하는 것은 이건 적극적 소극적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가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저는 적극 소극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물들은 창문이 얇아서 쉬운데 네. 특히 욕실 창문, 욕실 시설이 있는 곳의 창문은 이 에너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 페어 글라스를 써서 굉장히 두꺼운 창을 쓰고 네. 또 그게 깨지면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파괴 방지용 필름까지 붙이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네. 이건 깨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밖에 발판이 있을 때 해머로 때려도 네.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깨본 사람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거나 하면 일단 불길부터 잡고 전면 수색을 하려고 그러지 그거부터 깬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팅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유족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줌으로써 다른 어떤 개인의 위험이 회피되거나 이익이 있다고 하면 개연성을 놓고 직무 태만, 직무 유기 예. 등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그런 상황 아닌 데서는 통상 현장에 나가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의 정보를 청취는 하지만 예. 그 정보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또 진짜 심각한 부분의 정보는 아예 안 들어옵니다. 뭐 과거에 그 어디죠? 그 저 서이천 냉동창고 네. 그 내부에서 인부 40명이 갇혀서 죽었고 거기서 또 신고하던 사람이 죽을 정도의 단열재 화재였는데요. 그런 당시에도 보면 나중에 내부에서 그만큼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또 깊숙이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조차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화재로 인해서 휴대폰 수신기가 그 이 중계기가 손상이 되면 그때는 건물 밖으로 통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화재 진압하고 내부에서 접근 가능한 부도 수색을 하되 증원이 돼서 여력이 생기면 좀 더 적극적인 그 이 진입 활동을 하자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지휘관의 생각이 미쳤으리라고 제가
그쪽에도 무게를 두는 거죠. 또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관의 판단도 좀 어쨌든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여건들도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현하자면 네. 잘못했다 잘했다로 상황을 보는 것이 저는 아주 잘못된 거고 예.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학습이라는 거는 예. 왜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지. 네. 판결문 같이 너는 잘못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사회 전반적으로 슬픔이 분노로 바뀌면서 냉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지막 질문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항상 화재 때마다 불거지는 일이 있죠. 이 소방시설 점검 문제인데요. 요번에도 뭐 어김없이 불거졌습니다. 뭐 셀프 점검부터 시작해서 이 민간에 맡겨놓은 그 자체 점검과 또 당시의 이 시설에 대한 불량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소 방안 어떻게 좀 방법 없을까요? 우선은 말이죠. 네. 주차 단속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건물 주인 보고 주차 단속 업체를 선정해서 네. 자체 점검을 받아라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차 단속 전문 업체한테 예. 내가 돈을 내고 선택을 했더니 그 전문 업체에서 와서 우리 식당 앞에 불법 주차한 손님들 차를 다 몰아내서 우리 식당이 망했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주차 단속 업체 선택할 때 와가지고 손님한테 스티커 튀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정리해주고 잘 나눠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식당 앞에 주차장이 없어 또. 네. 그러면 어떤 업체를 선택하냐 하면 그저 값싸게 단속했다네 하고 찍만 띄워줄 업체 당연히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예. 지금 국가가 하는 이 검사 진단이 네. 민간에게 위임된 게 많이 있는데 예. 그것도 국가 산하 단체가 하는 진단이나 또는 그 민간 진단이나 간에 또 점검이나 간에 예. 있음으로써 없을 때보다 수준을 현격히 높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작정하고 불법을 하거나 네.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불법 관계에 대해서는 기능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회계법인들에 의한 회계감사제도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계법인들이 막 잡혀가잖아요. 이게. 그거 왜 그러겠어요? 결국은 회계법인들은 2년 만에 바꾸게 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객관성을 띈다 하지만 이익을 지향하는 회사의 비밀 장부를 감사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한 유혹과 압력에서 벗어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기안전 같은 분야에도 아예 옥내 점검은 법적 대상 외지 않습니까? 네. 전기안전공사에서 와서 우리 집 부엌에 전기안전 점검해줬는데 불 나가지고 점검했는데 불 났다는 얘기를 해봐서 소송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용어 자체가 점검이라는 거는 이 기계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했는데 중대한 결함을 놓쳐서 화재 시에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 화재 보험사에서 소방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보험료 할인해주고 보험 가입시켜줬더니 시스템 관리도 못했으니까 화재 보상금을 보험금을 지급 못하겠어 하는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있고 네. 또는 어떤 건 가입도 못하고 그런다면 그것이 자기네 영업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잘하는 점검업체 찾아서 하겠죠. 근데 그런 동기부여 하나도 없이 관할서에다가 찍만 갖다가 내고 보고서를 내면 되는데 그 대신에 그 집 주인 돈 받아서 네. 그 집 영업권에 대해서 그 집 거주권에 대해서 이거를 그 reinforcement 이 단속을 한다.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좋게 말하면 세상에 아주 착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산에서도 힘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테마 자체가. 그리고 지금 그 안전 진단 있죠, 건축에서. 예. 안전 진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렇게 그 개별화된 진단이나 점검들의 신뢰성은 누구든지 없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건축 쪽은 어떤 문제에 직면했냐면
위험하다고 말하면 고마워하고 네. 더 돈을 줘서라도 위험하다고 진단 내려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야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거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안 해줘서 문제예요. 그런데 소방은 복잡 다단하고 불안정한 사업 구조를 가진 데부터 대기업까지 호텔까지 여관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점검이란 이름으로 입찰 들어가서 거기서 돈 받아서 하면서 그걸로 법적인 검사를 대신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제도로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원래부터가. 그래서 저는 이건 아니다. 이건 자, 바꿔야 된다. 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제대로 바꾸려면 우선 거기서 이제 네.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네. 하나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아, 네. 왜 그러냐면 분명히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당장 답을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리고 답이 없으면 그냥 또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사고 터지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생업으로 점검하는 사람들만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선은 제가 볼 땐 진지하게 예. 민간과 함께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이 재구축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일반 신문사하고 얘기하면 또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기회에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 이걸 새로 바꾸어 나갈 때 방향은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세부적인 얘기 못해도 네네. 거기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 네. 자생적인 시장이 있어야 되겠다. 꼭 이렇게 법에 의존해서 그래서 하는 거 말고라도 자생적인 시장이라면 이를테면 점검 결과를 이 건물 입구에 붙여놓게 한다거나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신호를 보고 그래도 버젓하게 잘 차려놓은 집인데 점검 결과가 F학점이라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징벌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를 같이 주는 방법들. 또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집에 새 들어가거나 부동산 사거나 네. 또는 호텔에 들어갈 때 이 집이 제대로 점검 받은 집인지 뭐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집은 결혼할 때 건강진단서 첨부하는 집도 있대요. 아, 네. 요즘 그런 말도 나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화재 수가 작아서 외국을 꼭 본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부동산 속에서 보험 업무를 같이 해요, 되게. 그래서 집 팔고 사고 할 때 보험 쪽도 같이 챙겨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보험 이력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근데 우리는 부동산 속에서가 말 그대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소개하고 서류 꾸며주는 데지 예. 그 건물의 품질을 담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한 거래에 예. 있어서 품질을 담보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 점검과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모르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카센터에 가서 내가 이상해서 점검하면 점검이지만 네. 내 차량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다를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체크하면 검사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소방 공무원이 펌프를 돌려보고 자가 발전기를 돌려보고 까지는 소리 들으면 알 수 있다 쳐도 예. 스프링클러 그 한두 개 달린 것도 아니고 감지기 한두 개 달린 것도 아닌데 하나하나 대보고 그 살수 반경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관말 밸브의 유압을 보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도 또 순환 보직이 돼야 되고 예. 그러니까 점검은 엔지니어가 하는 거예요. 점검을 공무원이 한다는 자체는 그 성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점검을 그냥 하라 그러면 안 하니까 법적으로 점검 받도록 하고 점검 자료가 정보의 형태로 소방서에도 와 있는다거나 예. 통합 서버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출동 때 자료를 쓸 수 있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첨부된다는 방식으로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점검을 하라 그래서 입찰 들어가서 그 돈은 건축주한테 받아서 네. 그 압력 속에서 점검을 하고
잘못해서 올바른 소리 하면 시장에서 퇴출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잘못된 거 한두 개 터질 때마다 또 모든 사람들한테 의심받아야지 되고 소방서 입장은 더 딱해요. 그 서류들이 들어오면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소방관들이 붙어서 그거 하느라고 맨날 야근하고 네. 그러다가 사고 나면 또 그것도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민간 자체 점검하는데 왜 소방에 오느냐 그래서 소방의 고유한 예방 검사가 위축이 돼요. 그러면 소방관이 가서 스프링클러 돌려볼 건 아니지만 통로에 장치물이 있는지 비상구 폐쇄가 되어 있지 않은지 예. 스프링클러 게이트 밸브가 잠겨 있지 않은지 같은 기초 사항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같이 바빠서 나갈 사람 없고 네. 또 나가면 환영받지 못하고 중복 검사라고. 그러니까 현장을 몰라요. 그럼 그다음에 이제 경방 검사라 그래서 소방관의 진압 활동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관리 유지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상하게 수년 전부터 이런 소방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예방 검사를 점검으로 어떻게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되더니 점검이랑 같이 네. 흐지부지하다는 말은 뭐냐면 점검과 검사가 지금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소방 검사 나갈 때 그냥 눈치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몇 프로만 특별 검사라 그래서 나가는데 예. 그것도 미리 말해주고 이거는 뭐 제가 보면 아닌 거고 네. 또 나가면 청렴도 저하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현실인 거고 그리고 경방검사는 제가 최근에 경방검사 나가서 현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가는 거 한 번 못 봤어요. 정말 진압활동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소방부서가 가장 대표적인 규제행정기관인데 예. 뭘 규제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직시돼야 되냐면요. 검사를 이 허위로 했다. 그러니 정말 세게 이걸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접근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는 없다고 보고 네. 어떻게 하면 현재의 소방점검 제도를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예. 책임질 수 있는 만큼까지만 기대를 하고 네. 그 안에서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되 만약에 민간에게 소방검사를 시키겠다고 하면 네. 그때는 국가가 돈을 주고 예산으로 발주를 하고 그리고 그 업체 선발도 국가가 해야 돼요. 건축주가 만들고. 네. 그렇다면 또 말이 되죠.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시키고 네. 그런데 이러한 식의 기본적으로 이 법 체계적인 문법이 안 맞게 예. 만들어 놓으면 그 최악의 피해가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정부. 왜 정부가 되느냐면 어차피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점검제도 없었을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소방시설 유지 상태가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소방과 소방점검 업체는 국민적인 표창을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제도의 틀거리를 잘못 만들어 놓다 보니까 네. 수준을 높여도 100점 맞지 못했다 그래서 사고 날 때마다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틀거리를 전부 다 바꿔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 나아가서는 지금 이 정부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점검제도 자체 점검제도를 법적으로 하면서 사고 날 때마다 점검이 안 되면 엄정하게 다스리겠다 하고 네. 벌금도 3천만 원에서 앞으로 2억 5천만 원을 올리더라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은 그리고 태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허위 보고라는 식의 양형을 하기 때문에 예. 남들이 보면 엄정한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은 이렇게 엄정한 회초리를 국가한테 주었건을 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그리고 점검이 국가 위임 사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실패한 건 국가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 배상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또 도달할 수 없는 완전주의적인 수준과 네. 또 비현실적인 구조로 행정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 정책을 통해서 잘해보겠다고 호언장담하면
사고가 났을 때 모든 책임에서 국가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 앞으로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걸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제대로 정책화를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사고 날 때마다 진압을 잘해도 어차피 희생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론이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사안들을 좀 고민하고 그 함께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게 우선이겠네요. 우선인데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네.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 소방이 그 진솔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어느 누구도 뭐 이렇게 잔머리를 돌리고 예. 뭐 막말로 뺀질거린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편으로 그러면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서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개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소방의 구조를 튼실하게 만들어 나가려면 네. 이런 논의를 어떻게든 시간을 확보해서 민간을 중심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떤 부처에 관련된 문제를 하더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또 이거를 급한 나머지 네. 그 인원도 몇 명 없는 예. 소방청에서 진짜 몇 명 없어요. 예. 그런 우선- 주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만들어서 네. 가져가는 걸로 과연 우리가 이 좋은 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면 그건 시작부터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서 나온 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지 도움이 네.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이제